회의장 유리벽에 반사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인 APEC 정상회의장은 그날만큼은 숨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이 입장하며 통역기와 노트북, 경호팀의 무전음이 엇갈렸습니다. 마이클 로건 외교관은 회색 정장을 단정히 여미며 서류 가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준비한 협약 문서에 대한 긴장과 자신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회의장 뒤편 의료지원 구역에서 모니터를 점검했습니다. 심박계 정상 작동 확인됐습니다. 최도현 대원이 짧게 보고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위기 순간마다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현장팀 모두가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혹시 모를 사고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통역기의 웅웅거림과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로건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전달하러 단상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한 번 깜빡이며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눈부신 플래시와 함께 날카로운 금속음이 퍼지고 이어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로건은 가슴을 움켜쥔 채 뒤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흰 바닥을 빠르게 물들였고 통역사와 기자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주변을 에워싸며 VIP 대피를 외쳤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머뭇거림 없이 들것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의료진 지나갑니다. 길 터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중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최도연은 가방을 열고 응급 세트를 꺼내며 심박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호흡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서연은 피 묻은 손으로 그의 가슴을 압박하며 출혈 부위를 눌렀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흉부 관통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녀의 손끝은 정확했습니다. 도현은 자동 제세동기를 준비하며 초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강재훈 요원은 현장을 봉쇄하며 외쳤습니다. 출입 금지. 내부 인원 전원 대기.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웠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에 로건을 눕히자 강재훈은 짧게 명령했습니다. 응급의료실로 바로 이송해.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또다시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천장의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정전처럼 깜빡이는 화면 속 잠시 꺼진 붉은 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찰나의 깜빡임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응급의료실 문이 닫히자마자 긴장감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의료진의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마이클 로건의 상의를 재빨리 자르고 상처 부위를 노출시켰습니다. 피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맥박 불안정해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곧장 거즈를 덮고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심장 리듬 모니터에 비정상적인 파형이 나타나자 도현이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1차 충격 준비 클리어. 짧은 전기음과 함께 로건의 몸이 들썩였고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심장 박동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2차 충격 200줄. 도현이 명령하자 서연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고 다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전류가 흐르자 모니터에 약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잡혔어요. 미세하지만 맥박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숨이 거칠게 내쉬어졌고 의료진의 어깨가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재훈 요원이 급히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장 CCTV 3분간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고의 삭제로 보입니다. 그 짧은 대화는 의료진의 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강재훈은 로건의 가방을 내려다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장과 함께 CONFIDENTIAL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이건 보안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외부 노출 절대 금지입니다.
서연은 다시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혈액형 확인됐나요? 아직입니다. 데이터 전송이 안 됩니다. 도현이 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의장과 병원 시스템은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강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신장애가 아니라 누가 차단한 겁니다. 그때 외신 기자들의 방송 알림이 병동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속보입니다. APEC 회의장에서 총격 사건 발생. 미국 외교관 중상. 기자들의 목소리가 병동을 가득 채우며 의료진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강재훈은 화면을 꺼버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은 외부 차단 구역입니다. 기록은 전원 수동으로 진행하세요. 이서연은 말없이 로건의 상태를 다시 살폈습니다. 흉부 출혈은 어느 정도 멈췄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손목시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총성이 울린 지 정확히 15분, 그리고 생명을 붙잡은 골든타임은 이제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은 목숨이 아니라 진실을 살려내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던 그날 밤, 회의장 지하 보안실은 숨소리마저 삼켜버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강재훈 요원은 방탄 유리 너머로 이송된 기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에는 마이클 로건의 서명이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아래에는 EYESONLY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출입문을 지키며 모든 통신 장비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류 안에는 동북아 핵기술 협약 초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서에는 미중 양국의 비공식 군사기술 교류 계획이 적혀 있었고 중간 조정국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단순한 외교 스캔들을 넘어 국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재훈은 즉시 청와대 연락망에 접근했지만 암호화 네트워크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튕깁니다. 내부 누군가가 방화벽을 걸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강재훈은 주먹을 꽉 쥐며 냉정히 말했다. 내부 침입자입니다. 출입 기록을 역추적하세요. 그 시각 의료실에서는 이서연 박사와 최도현 대원이 로건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맥박을 재며 조용히 말했다. 기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도현은 데이터를 기록하려 했지만 의료망 역시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병원 네트워크도 막혔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서연은 짧게 숨을 내쉬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도현 씨, 혹시 외부 데이터 저장 장치 있나요? 그는 가방을 뒤져 USB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비상용이지만 기록은 남겨야죠. 그들이 그렇게 환자의 데이터를 백업하던 순간 강재훈의 보안실 화면에 이상 신호가 떴습니다. 회의장 CCTV 영상이 재생되더니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3분 후 장면에서는 한 남성이 그림자처럼 이동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통역단 출입구 쪽에서 보안 장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확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화면에 꽂혔습니다. 저 사람 미국 대표단 통역관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가 꺼지고 방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경보등이 붉게 깜빡이며 공간을 물들였습니다. 강재훈은 즉시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비상코드 7. 내부 침입자 발생. 이서연은 병실 불빛이 흔들리자 곧바로 산소 공급기를 점검했습니다. 로건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며 기계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다시 불안정해집니다. 흉부 재확인 필요해요.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도현은 흉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불빛 아래 피와 땀이 섞인 그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하 보안실에서는 강재훈이 다시 전원을 복구하며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꺼졌던 화면이 잠시 깜빡이다가 마지막으로 0.5초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짧은 프레임 속에서 통역관은 총기를 손에 쥔 채 로건의 바로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군. 이건 계획된 교란 작전입니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다시 덮는 순간
멀리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회의장 바깥쪽의 통신탑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유리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총격을 넘어 누군가의 계산된 전쟁 서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회의장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비상등이 희미한 붉은 빛으로 벽을 비추고 공기 중엔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재훈 요원은 휴대 무전기를 들고 이동하며 보안 요원 둘과 함께 CCTV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냉철했습니다. 3층 복도 확인 끝났습니다. 이상 없음. 한 요원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서버실 문을 열자 불빛이 번쩍이며 다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복구된 화면 속에서 그는 통역관의 얼굴을 또렷이 확인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등록된 에릭 장 로건의 개인 통역이자 3년간 미국 국무부에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총격 직후 회의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고 그곳은 의료실로 이어지는 복도였습니다. 강재훈은 즉시 의료진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서연 박사, 복도 접근 인원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어 CCTV를 봤습니다. 아니요, 저희 쪽은 의료진 외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동문이 삐걱하며 열렸습니다. 의료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보조의료관 배지가 달려 있었지만 서연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이 다가서며 말했다. 잠시만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미묘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주사기 모양의 금속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강재훈이 나타나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짧은 몸싸움 끝에 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부서졌습니다. 안에서 액체가 흘러나왔고 특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건 신경마비제입니다.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버둥거리다 강재훈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통역관 에릭 장이었습니다. 의료복 안쪽에서 위조된 신분증과 암호화된 통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당신들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재훈은 무표정하게 명령했습니다. 구속하라. 그리고 통신기 분석팀 즉시 호출해.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고 나가자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로건의 심박 모니터만이 일정한 박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총격이 아니네요. 창밖에서는 멀리 경주 불국사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진실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재훈의 휴대 단말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 두 번째 목표 이미 이동 중. 새벽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경주 회의장 외곽 도로에는 경광등이 전멸하며 붉은 빛을 토해냈습니다. 구속된 통역관 에릭 장은 검은 차량에 태워졌고 요원들이 그를 중앙정보센터로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재훈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의 휴대 단말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목표 이미 이동 중. 그 말은 또 다른 표적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1팀은 외곽도로 감시, 2팀은 병동 주변 수색 시작. 무전기의 잡음 속에서 요원들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응급의료실에서 로건의 상태를 지켜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안정기에 접어든 듯 했지만 그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도현은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를 확인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다시 떨어집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장비의 표시등 하나가 꺼져 있었습니다. 감시장치 신호가 끊겼어요. 통신망은 복구됐는데 이건 수동 차단이에요. 그녀는 즉시 도현에게 지시했습니다. 보조선 연결해요. 로컬 회로로 바꾸죠. 도현이 장비를 점검하던 중 의료실 출입문 앞 CCTV가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됐습니다.
누군가 복도 끝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그림자 하나가 들것을 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호출기를 눌렀습니다. 경호팀, 의료동 복도 이상 인원 발견. 강재훈은 무전음을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모든 출입구 봉쇄, 비상경로 차단. 그가 의료실로 돌진했을 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열린 후문과 바닥에 떨어진 의료용 태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태그에는 보건기술팀 정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인원이 또 있습니다. 강재훈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즉시 출입 기록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며칠 전 정민수가 회의장 전력 시스템을 점검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접근한 위치는 총격이 발생한 회의장 천장 제어 패널 근처였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사건이었네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강한 충격파가 의료실 유리창을 흔들며 불빛이 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몸을 숙였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로건의 들것을 덮었습니다. 화약 냄새와 먼지가 공기 중을 채우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훈은 귀를 막은 채 외쳤습니다. 도현, 서연 박사. 모두 괜찮습니까? 서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산소 공급기 손상됐어요.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그녀는 망가진 장비를 걷어내고 손으로 산소 밸브를 조정했습니다. 그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긴박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로건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며 다시 생명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공대가 후문을 수색하며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정민수 확인, 변장 상태로 도주 중.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강재훈은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놓치지 마. 그는 사건의 열쇠야. 이서연은 유리창 너머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붉은 불빛과 연기 속에서 또 다른 총성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로건의 심박 모니터가 다시 흔들리며 일정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그 생명이 다시 싸우겠다는 듯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폭발음이 잦아든 뒤 회의장은 마치 거대한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연기 속을 뚫고 특공대가 진입했고 부서진 조명 사이로 잔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강재훈 요원은 귀마개를 벗으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의료 태그와 함께 소형 전자장치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장치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표면에는 미세한 렌즈가 붙어 있었고 중앙에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실시간 전송 장치네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강재훈은 즉시 통신기를 열고 말했습니다. 이 장치 어느 채널로 연결됐는지 추적해. 지금 당장. 잠시 후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IP는 외국 서버입니다. 위치 추적 중인데 신호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이서연 박사는 의료실에서 여전히 로건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을 수동으로 전환한 채 그녀는 땀에 젖은 손으로 기계를 조정했습니다. 도현이 곁에서 붕대를 풀며 물었습니다. 이 상태로 버틸 수 있을까요? 서연은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해요. 이 사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며 강재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서연 박사, 로건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서류, 그걸 왜 직접 들고 이동했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문서 때문이었군요. 모든 게 그 문서를 노린 거네요. 로건의 의식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바르르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막으려던 게 아니요. 그 미약한 목소리에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새로운 협약이었어요. 전쟁을 막기 위한 계획. 강재훈은 놀란 듯 얼굴을 굳혔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계획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로건은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양국의 핵기술을 공유해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누군가 그걸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는 다시 기침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진정제를 투여하며 안정시켰습니다. 강재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국제 정치 속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이권 다툼이었습니다. 그는 의료실 밖으로 나가며 무전을 들었습니다. 정민수 확보했습니다. 체포 직전까지 저항했지만 생포 성공. 좋습니다. 그를 즉시 본부로 이송해. 모든 정보는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은 결심으로 타올랐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수사 단계를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진실의 심장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바깥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떠오르는 새벽의 빛이 유리벽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이서연은 조용히 로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보다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진실이 지금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 순간 로건의 심박 모니터가 일정한 박동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경보음 대신 새벽의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마치 다음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강재훈은 창문 너머로 피어오르는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앰뷸런스가 회의장 지하 램프를 벗어나자 경광등이 벽을 스치며 푸른 자국을 남겼습니다. 선두 오토바이 에스코트가 교차로를 선점했고 뒤에서 경찰 차량이 차로를 막아 안전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윤서는 들건 옆에 선 채 모니터 수치를 눈으로 훑었고 심박과 산소포화도 혈압 흐름을 한 줄 메모에 시간과 함께 적었습니다. 김혜진은 정맥로 고정을 다시 확인하고 테이프가 땀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추가 패드를 덧댔습니다. 박진우는 기도 유지 장치를 잡은 손을 바꾸며 턱 올림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사라 콜린스는 환자의 과거 병력을 간단히 요약해 태블릿에 남겼고 약에 대한 알레르기 이력은 없음을 표기했습니다. 통역 한지원은 통신기에 연결되어 병원팀과 동시에 정보를 맞췄고 중환자실의 준비 상황을 분 단위로 받아 적었습니다. 뒷차의 류성민 경위는 서행 구간을 사전에 비웠고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급정지를 막았습니다. 차 안은 장비 소리만 들렸고 모두가 말수는 줄였지만 손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습니다. 창문 너머 도심의 표지판이 빠르게 지나갔고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6분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압박 교대합니다. 박진우가 짧게 알렸습니다. 이윤서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혜진은 산소 공급 라인이 눌리지 않게 환자 옆을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는 비가 스치듯 흩어졌고 와이퍼가 각도를 바꾸자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사라 콜린스는 휴대 모니터의 파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케이블을 묶었고 급커브에 대비해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한지원은 무전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체온 관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병원 쪽에서 수액 가운, 기계 환기 대기 완료입니다. 라는 응답이 돌아왔고 이윤서는 들것 바퀴의 브레이크 상태를 다시 눌러보았습니다. 교차로에 들어서자 선두 에스코트가 손짓으로 버스 한 대를 멈췄고 대기 차량들이 조용히 뒤로 밀렸습니다. 차량이 다리 위로 오르자 바람이 흔들렸고 운전석에서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페달을 섬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앰뷸런스 내부 온도는 낮게 유지되었고 환자의 피부는 서서히 안정된 빛을 되찾았습니다. 이태훈이 관제실에서 전송한 실시간 도로 영상이 대시보드 상단에 재생되며 우회 계획은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혈압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혜진이 커플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이윤서는 목표 범위 안에 있음을 표시했습니다. 박진우는 들것의 고정끈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지지했습니다. 사라 콜린스는 환자 손끝 혈류를 눌렀다가 떼며 말초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지원은 미측 상황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전송했고 수신 확인을 받자 기록표에 체크했습니다. 차량 무전에서 류성민 경위의 목소리가 짧게 섞였습니다. 도착 지점 진입로가 확보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비상구 유도등이 가까워질수록 차체의 흔들림이 잦아들었고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밟혔습니다. 차량이 병원 포트에 들어서자 스트레처가 자동 레일에 맞물렸고 바퀴 잠금이 소리 없이 풀렸습니다. 출입구 양쪽에 서 있던 지원 인력이 통로를 열었고 방해될 만한 장애물은 사전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정우식 병원장이 대기구역에서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팀은 경로를 따라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우선권 확보했습니다. 한지원이 짧게 보고했습니다. 이윤서는 이동 중에도 모니터 화면을 시야 중앙에 두었고 층수가 오르는 동안 의무 기록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김혜진은 라인과 모니터 잭이 문틈에 끼지 않게 팔꿈치를 세워 보호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중환자실 전담팀이 대기 중이었고 침상 이동 순서가 번호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 체중을 분산시켜 환자를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사라 콜린스는 미리 준비된 번역 양식에 주요 소견을 붙였고 약물 투여 내역은 도표로 나눴습니다. 이윤서는 체온 관리 장비 연결 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읽고 팀이 각 항목의 고개를 끄덕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을 찾자 모니터의 파형도 점차 안정된 폭을 보였습니다. 정우식 병원장은 심장 전문의 호출을 재확인했고 검사 순서를 응급 촬영 후 재평가로 정했습니다. 전원 완료 시간이 보드에 적히자 외부팀과 내부팀의 책임선이 자연스럽게 교차되었습니다. 한 라인 종료합니다. 다음 연락은 브리핑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윤서가 통신기를 정리했습니다. 한지원은 미측에 전원 완료를 통보했고 시차 없는 정보 공유를 위해 동일 문서를 양측 서버에 올렸습니다. 류성민 경위는 병원 출입구의 차량 정리를 끝내고 보행자 동선을 안전구역으로 유도했습니다. 김혜진은 사용한 소모품을 목록에 표시하고 재고 요청서를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박진우는 장비 상태를 초기화하고 배터리 잔량과 패드 교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사라 콜린스는 현장 대응의 주요 시점을 자신의 보고서에 표시했고 합동 기록과 숫자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윤서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다음 단계의 설명을 위해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밤색 하늘이 보였고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팀의 시계는 그 문 앞에서 같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각자 해야 할 다음 일이 분명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적이 감돌았고 하얀 불빛 아래에서 모두의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윤서는 새벽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미국 경호국의 오하라와 그의 보좌관, 반대편에는 한국 측 합동조사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태블릿, 녹음기, 그리고 현장 영상이 들어있는 보안 드라이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의료 개입 절차의 공식 승인 기록을 보여주며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응급조치의 시점은 환자 생존율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하라는 눈썹을 찌푸리며 문서 한 장을 들어올렸습니다. 의료 개입의 승인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윤서를 향했지만 윤서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천천히 훑으며 손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가 들어와 현장 타임라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분 12초 자발순환 회복 확인 시각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한지원은 통역을 이어가며 문장마다 신중히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생명 유지의 골든타임 내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군요. 오하라의 보좌관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하라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명령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최도현은 가볍게 숨을 내쉬고 사건 당시 녹화된 CCTV의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환자가 쓰러진 직후의 혼란, 그리고 의료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하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영상을 지켜보았고 그 사이 이윤서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시계에 초침을 세웠습니다. 정확히 세 번째 분이 끝날 때 심전도 파형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멈추자 한지원이 번역을 중단하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 시점입니다. 정우식 병원장이 뒤에서 짧게 말을 보탰습니다. 응급의학 교본에서도 이 시간이 한계를 의미합니다. 오하라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고 그는 손에 쥔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강수연 기자가 중계차 앞에서 원고를 정리하며 사건의 경위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요원의 생명을 구한 3분의 기적.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교적 마찰이 존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병원 출입문 앞에는 경찰이 출입을 통제했고 류성민 경위가 명단을 확인하며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었고 기자들은 유리문 너머로 병원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박성호 법무담당이 CCTV 백업 드라이브를 이중 봉인 중이었습니다. 그는 봉인 라벨의 날짜와 서명을 기록하고 서류철의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정우식 병원장은 병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환자는 의식 회복 단계에 있으며 추가 검사 중이라는 간결한 발표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윤서는 그 발표문을 들으며 창밖에 구름이 걷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 청사에서는 비공개 합동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서연 사무관이 사건 대응 보고서를 낭독했습니다. 현장 개입은 규정 제14조 2항의 생명우선 조항에 따라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일부 외교 관계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측이 절차 위반을 공식 문제로 삼을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도현은 의자에서 몸을 곧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신뢰의 가치입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고 누군가 서류를 덮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윤서는 한쪽 벽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2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초침은 정확히 3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3초가 모여 만든 3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옳았는지를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 전 병원 5층의 임시조사실 불이 켜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여러 대와 영상 분석 장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이태훈 관제요원이 모든 데이터를 한 화면에 동기화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회의장과 복도, 앰뷸런스 내부, 병원 이송 장면이 시간대별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윤서와 최도현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고 옆에는 법무담당 박성호가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각 영상의 시각 편차를 0.1초 단위로 맞췄습니다. 이태훈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영상 속 시계 초침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화면에 집중되었고 박성호가 메모에 작은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첫 압박 시작 시각 10시 8분 42초, 첫 제세동기 충격 10시 9분, 11초 심전도 회복 10시 11분 53초.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 아래의 숫자에 멈췄습니다. 이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 소요 3분 11초입니다. 한지원은 이를 영어로 통역해 오하라 측 분석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타임라인을 입력했고 교차 검증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세 기록 모두 일치합니다. 그가 말하자 최도현이 손을 모았습니다. 이윤서는 긴 숨을 내쉬며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영상 속 자신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압박을 이어가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수치로 변하는 순간 그 차가운 기록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성호는 법정 문구를 정리하며 보고서 초안을 읽었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결정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선의의 개입으로 판단된다. 이 문장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컴퓨터 펜 소리만 작게 돌았습니다. 그제야 이윤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식 병원장이 들어와 조용히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환자는 안정 단계입니다. 뇌 손상 징후도 없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오하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기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시 현장 통제는 최선의 판단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이윤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묻기보다는 각자가 지켜야 할 가치를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최도현은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일입니다. 그는 바디캠 영상의 시간 로그를 백업 서버에 저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태훈은 USB 보안 봉투를 봉인하고 봉인 일시를 입력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켰습니다. 그 시각 병원 1층 기자실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강수연 기자가 단독 인터뷰 요청서를 손에 쥔 채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류성민 경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지켰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이 완성되자 한지원이 다국어 버전으로 변환해 외교부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공동성명 초안을 조율했고 3분의 대응 체계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오하라는 해당 문구를 검토한 뒤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이윤서는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하며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안도, 그리고 어딘가 묵직한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최도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오전 8시 외교 채널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화면에 부산병원의 실시간 연결 영상이 떴습니다. 한지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 의료진은 규정 내 선의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뒤이어 이윤서의 이름과 함께 의료 개입의 적시성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하라는 미국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은 존중받아야 할 사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화면 속 다른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식 병원장이 짧게 고개를 숙였고 이윤서는 화면 너머로 그들의 박수를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긴 회의가 끝나고 모니터가 꺼지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태훈은 백업 완료 로그를 닫고 시스템을 종료했습니다. 이윤서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3분,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부 청사의 회의실을 비추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응급 개입 절차 개선 회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자리마다 태극기와 각 부처 명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브리핑용 단말기를 열며 오늘 발표될 개정안의 핵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보건복지부 최서연 사무관이 앉아 있었고 이미 밤새 준비한 발표문을 수정없이 넘겨보았습니다. 이윤서는 조용히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APEC 회의장에서 회수된 바디캠의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그 안에는 쓰러진 요원의 곁에서 의료팀이 움직이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변화를 불러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장비 표준화 자료를 프린트해 들고 들어왔고 김혜진은 약물 리스톡 기준표를 확인하느라 연필을 손끝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밤샘의 피로가 남았지만 묘한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서연 사무관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행사 응급의료 대응 규정 전면 개편을 포함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문장마다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3분 내 초기 대응 의무화, 현장 의료 개입 우선권 강화, 다국적 행사, 의료협력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문구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장관석의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쪽 끝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세부 항목을 필기했습니다. 최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규정의 모호함보다 현장 판단의 신속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회의장 지도를 띄워 AED 위치, 인력 배치, 통신 체계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이윤서는 그 도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규정보다 큰 힘이었다는 걸. 이어서 발언 기회가 오하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화상회의로 연결된 화면 속에서 진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현장 의료팀의 결정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의 시스템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이윤서를 향했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호 법무담당이 보고서의 법적 정합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급 개입 권한은 의료진의 선의에 기반하며 본 사건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종이 위에서 잉크처럼 번졌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김혜진은 의료용품 재배치 기준을 새로 제안했고 회의실 화면에 약품 코드와 재고 주기가 자동 정렬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장비 배치도를 열어 회의장 유형별 AED 산소 공급기 설치 위치를 표준화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지원은 발표가 끝난 뒤 통역으로 각국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의 수정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철학의 갱신입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통역을 거치지 않고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 대응 시스템은 국제 기준을 새로 쓰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번졌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최도현은 조용히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문 너머로 옮겨졌을 때 청사 앞마당에는 흰 앰뷸런스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 차체에 새겨진 파란 글씨 K-MED 리스판스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글씨는 이제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윤서는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에는 부산의 바다가 멀리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올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랐던 심전도 소리, 손끝의 떨림, 그리고 박진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겹쳤습니다. 그날의 3분이 다시 재생되는 듯했지만 이번엔 고요했습니다. 최도현이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이걸 지키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은 한 번으로 충분하죠. 이제는 시스템이 그 기적을 대신할 때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도현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회의실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미 그 바람처럼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의 본부 회의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과 번쩍이는 배지가 어우러진 그곳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화면 정중앙에는 APEC 긴급의료 대응체계 결과보고 K-MED 모델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보건복지부 최서연 사무관이었고 그녀 옆에는 화상 연결로 한국의 이윤서와 최도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박수 소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쓰러졌던 백악관 요원 리처드슨의 회복 영상이 재생되었고 이어 3분 11초라는 숫자가 붉은 글씨로 표시되었습니다. 회의실의 일부 대표들이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최서연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생존율의 변곡점입니다. 한국은 이를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국제보건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대응체계는 APEC 회원국 전체의 의료훈련 표준으로 권고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잔잔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화면 너머의 최도현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이윤서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3분이라는 숫자가 이제 한 나라의 기록이 아니라 세계의 기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글로벌 이머전시 리스판스 마덜 K-MED 스탠더드라는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박진우와 김혜진은 부산의 응급센터 회의실에서 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모니터 속의 문장이 한 줄 한 줄 새겨질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김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3분 안에 누군가가 살아나겠죠. 박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일이라면 그걸로 충분하죠. 모니터에 한국 국기와 함께 박수가 번져나갔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땀과 초단위의 긴장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표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하라 역시 미국 대표단석에서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다 말고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 옳았다는 문장이 이미 그의 보고서 첫 줄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측 대표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경직된 명령체계 대신 인도적 판단이 국제협력의 중심에 섰음을 의미하는 제스처였습니다. 뒤쪽에 앉은 다른 대표들이 따라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한지원은 통역기를 쓰고 그 장면을 중계하며 화면 아래 자막을 조용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생명 앞에서 국경은 없다. 그 문장은 회의장 안을 넘어 전 세계 생중계 화면 아래에도 번역되어 흘러갔습니다. 최도현은 카메라를 향해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날의 3분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세브란스 컨퍼런스홀에서는 K-MED 국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정우식 병원장은 첫 연설에서 각국 응급팀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윤서는 강단에 서서 실제 당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현장 시계, 압박 횟수, 약물 투여 시점이 시간 순으로 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숨을 죽인 채 집중했습니다.
이윤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준비된 시스템, 그리고 누군가의 결단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청중석에서 길게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편 복도 한켠에서는 박진우가 신입 응급요원들에게 장비를 시연하고 있었고, 김혜진은 약물 카트를 점검하며 새 매뉴얼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모든 절차가 이제 3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의 병원 옥상에서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해질 무렵의 붉은 빛이 바다를 덮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이윤서는 팀원들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다리지 않게 만든 거죠.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장비 박스를 어루만지며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최도연은 옥상 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시간의 이름으로 기억되겠군. 밤이 내려앉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3분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부산의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흰벽에 부드럽게 번졌고 그 빛 아래로 이윤서의 발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평소처럼 근무복 상의를 단정히 여미고 스테토스코프를 목에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던 그 손이 이제는 평범한 환자의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호흡 정상입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 조금만 늘려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리처드슨 요원은 천천히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기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윤서는 그의 손을 살짝 잡고 짧게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선 뒤 이윤서는 복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새 장비 점검표를 들고 있었고 장비 옆에 3분 점검 완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젠 이게 일상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윤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일상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각자의 층으로 향했습니다. 김혜진은 약국 창고 안에서 새로 도입된 자동 재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K-MED 자동 보충 시스템 정상 가동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크리스트에 사인을 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누락도 지연도 없겠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입 간호사에게 미소 지으며 약품 관리 요령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한지원은 홍보팀 회의실에서 영상 편집본의 자막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의료진의 대응 장면과 함께 각국 자막이 번갈아 떴습니다. 3분의 선택, 그날의 기록이라는 제목 아래 의료진의 손끝과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번역 오류가 없는지 세밀히 확인한 뒤 파일을 국제의료교육 플랫폼에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민재는 병원 외부 주차장에서 이송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 안내 표지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응급대응구역 누구든 언제든 3분 이내 접근 가능.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식 병원장은 중앙통제실에서 새 대시보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응급대응 시간 2분 57초라는 수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닦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젠 수치가 아니라 신뢰군. 최도연은 보건복지부 기자회견을 마치고 병원으로 들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제정된 응급의료 개인 매뉴얼 인쇄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작게 윤서 프로토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이윤서를 보자 짧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이 남겠군요. 이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사람만 기억되면 되죠. 그 말에 최도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옥상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팀원들이 차례로 올라왔고 작은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따라 서로 건넸습니다. 박진우가 종이컵을 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발 응급 아니길. 모두 웃었고 그 웃음이 바람에 섞여 멀리 흘러갔습니다. 이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번지고 멀리 응급 헬기의 그림자가 바다 위로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어구역, 출동 요청. 이윤서는 잔잔히 숨을 들이쉬고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고 그들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단호했습니다. 다시 3분의 싸움이 시작될지라도 이번엔 두려움 대신 준비된 확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린 부산항은 잔잔했습니다.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고 파도는 부서지듯 부드럽게 방파제에 안겼습니다. 그 위로 한 줄의 구급차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소음 하나 없는 그 거리에서 이윤서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긴 시간의 싸움이 끝나고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병원 불빛은 변함없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느새 그녀가 지켜온 3분의 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는 심전도의 일정한 파형 소리가 아닌 바람의 리듬이 들려왔습니다. 삶이란 그렇게 누군가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파동임을 이윤서는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다시 분주했습니다. 박진우는 새 교육생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설명하고 김혜진은 약품 점검표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한지원은 영상 교육 모듈을 업데이트하며 마지막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누구든 어느 자리에서든 3분 안에 시작하라. 그 문장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최도연은 정부청사에서 차기 국제행사준비회의에 참석하며 새로 개정된 매뉴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의료진의 결단이 남아 있었고 그 결단이 시스템으로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정우식 병원장은 새로 설치된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오늘의 평균 대응 시간 2분 49초가 떠 있었고 그 옆에 작게 K-MED 스탠더드, 얼라이브 라는 문구가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이윤서는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극적인 순간이 없더라도 그들의 선택은 이미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고 규칙적인 그 소리에 이윤서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야 할 시간이네요. 그녀는 뒤돌아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 멀리 붉은 노을빛이 병원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 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고 세상이 그녀에게 답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분의 기적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시간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단 3분 동안 벌어진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한국 의료진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나라의 신뢰를 세상에 다시 증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구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정이 보여준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가 믿는 나라로 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손을 내밉니다.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생명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분의 기적,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용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일기장이었습니다.